안녕하세요, 민동필입니다. 요즘 뭐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밖에도 많이 다니시지도 못하고 이제 거의 이렇게 뭐 모든 가게들도 많이들 문을 닫았죠. 식당들은 거의 뭐 테이크아웃만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앞서서도 제가 뭐 말씀을 드렸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인류와 항상 함께 해왔던 거죠. 그리고 인구의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바이러스의 퍼지는 속도도 빨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 자연의 한 그 흘러가는 그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가장 핵심은 나나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이 바이러스로부터 어떻게 안전하게 지내는가이겠죠. 한 명이라도 걸리면은 가까운 사람들이 다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특성이 그렇잖아요. 가까운 사람들끼리 계속 전파가 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가족과 나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고 나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는 뭐 인간의 그런 어떤 그 사회를 뭐로 보냐면 치열한 경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상 그 경쟁이 진짜로 치열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 바이러스나 이런 어떤 그 이 자연의 그런 어떤 그 순환 과정에 있어서는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함께 그 보호를 해야 결국 그게 나를 보호하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사회라고 하는 이런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는 속에서는 나 혼자만이 뭐 된다 그래가지고 될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함께 있어야 그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확률을 높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를 이루고 있는 그 동물들 경우에 생존의 확률이 좀 높죠. 어쨌든 이제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러한 형태를 지니고 있으니까 뭐 딱히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겁을 먹거나 그럴 이유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밖에 나가 가지고 바이러스 나는 뭐 안 걸릴 수 있어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게 아닙니다. 저희 겁을 먹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내 생활들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한 것 중에서 저도 이제 그 이 바이러스 시기다 보니까 한번 와서 이제 길게 만들지 않고 오늘은 짧게 만들고 좀 시간이 될 때 와서 이제 좀 여러 개를 한 번에 좀 계속 만들려고 하는데 어쨌든 오늘은요 제가 어떤 내용을 할 거냐면요 앞서서 이어지는 내용인데 요즘 보니까는 이 뭐죠 그 뉴스에 나오는 게 성착취 동영상을 가지고 그 피해자들이 생기고 가해자가 생기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그런 논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앞서 했던 이야기들과 좀 이렇게 섞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회 문제의 그 근본 바탕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지식을 알아가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더 많은 지식을 알면 알수록 사실상 생존의 확률을 높이죠. 예를 들어서 보고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을 때 얘가 독이 있다. 그래서 내장이나 뭐 피를 먹으면 안 된다. 이거를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그리고 보고가 어떤 물고기인지를 내가 구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내가 그것을 먹지 않고 피해야 생존의 확률이 늘어나는 거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식의 양이 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식의 양은 늘수록 내가 살아남을 확률 그리고 내 가족이 살아남을 확률이 점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을 늘려고 하는 데는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엇이 있느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방법이 지식에 초점을 맞췄을 때 그것이 나에게 오는 영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를 얘기했냐면 앞서서도 아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지식과 개념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형태는 같아 보여도 보고가 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개념적으로 내가 뚜렷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지식으로 단순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 보고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머릿속에 들어오면 이런 거는 빠져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생존과 직결되지 않은 바로 이런 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식으로 알고 있는가 개념으로 알고 있는가의 그 차이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식을 익혀가는 공부 방법이 왜 문제인가? 앞서서 제가 했던 강의에 이어서 이번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착취에 대한 박사방이라 그러죠. 네, 박사방 사건에 대한 그 내용과 합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게 뭐냐? 일단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지식으로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를 뜻할까요? 누군가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배울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이게 뭐를 뜻하냐면요. 나는 이미 이 지식에서 그 공부를 한다는, 지식을 그 기본으로 공부를 한다는 거는 뭐냐면, 누군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면 나는 배울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르쳐 주는 사람에게 종속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박사방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라고 하면요, 바로 이겁니다. 가르쳐 주는 사람이 가르쳐 주지를 않으면은 내가 배울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사람이 가르쳐 주는 대로 배우고 익혀서 이 사람의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검증을 받아야 되는 형태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검증을 받는다는 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이제 여기서 얘기가 시작입니다. 검증을 받는다는 건 무엇을 뜻할까요? 일반적으로 교육이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교육, 저뿐만 아니라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한 개인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독립된 삶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교육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미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렇게 볼게요. 그 한 개인의 미래는 자신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만들어간다는 건 뭐냐면은, 여기에는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없다는 거죠. 정해졌다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은, 미래라고 하는 것이 정해진 것이 없고 내가 내 결정으로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내가 주체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바로 이겁니다. 하얀 이런 백지와 같은 도화지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무엇을 쓰고 그리고는 내가 결정을 하고 그걸 가지고 내가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아마 자녀들을 이렇게 쭉 관찰을 해보시면 이거를 눈에 띄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딱 하나가 있을 겁니다. 뭐냐면은, 아이들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무엇이든지 그리려고 하는 특성이 생긴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아이들이 스스로 도전을 해보려고 하고, 위험하다고 하는 것도 한 번쯤 해봤으면 하는 것도 있고, 왜 흔히 얘기하는 뭐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라는 이야기도 이제 거기서 거기에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만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게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왜 아이들은 점점 커가면서 대학을 가야 되고, 대학을 통해서 직장을 잡아야 되고, 이렇게 미래에 대한 걱정을 찾아가면서 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르쳐 주는 사람에게 내가 배울 수 없으면 안 된다라는 상황이 주어지니까,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또 그 내가 가진 배운 사람의 지식을 검증을 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요, 여기다가 이 글을 썼는데 배울 수 없다를 없다 이렇게 썼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기서 가르치는 사람은 이거는 맞춤법적으로 틀렸어,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이 얘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종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울 때 그 사람의 검증을 거쳐서, 내가 이 사람의 검증을 거쳐서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맞춤법에 맞춰서 그대로 그 사람이 주어지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써야 되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내가 이게 백지라서 내가 결정을 해서 무엇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결정권은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다가 그림을 그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 볼게요. 예, 이런 그림을 그려놨더니 사람들이 보고, 야, 이거는 사람 그림 아니야, 너 이거 사람 이거 잘못 그린 거야, 이렇게 그리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그런 어떤 이목이죠. 사람들이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은 그림이 아니다, 이것은 예술작품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그 결정을 지식을 가진 지식인이라고 하는 결정권자, 이미 기득권자들이 그것을 정해놓고 내가 한 것을 판단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닌가? 그럼 어떻게 그려야 되지? 그래서 그림을 좀 더 어떤 식으로는 이렇게 그려놨더니 야, 이제 좀 사람 같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그리는 거구나. 이렇게 그 사람들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그런 어떤 생각에 맞춰간다는 겁니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에 맞춰가면서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너 이런 거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거는 틀렸어. 이거 잘했어. 박수 쳐주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그게 박사방의 가해자들이 아니라 저는 이제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왜냐?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어떤 그런 다른 사람들의 의사에 반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이득을 취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인간을 인간 취급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법에 정해진 대로 벌을 받으면 되죠. 문제는 이제 진짜 문제는 그 피해자 쪽에 있는 건데,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바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서는 어린 여자애가 내 몸매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러고 상의를 다 벗고 사진을 찍어서 자기 친구들한테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이거를 가지고서는 저희 착취를 하는 사람들이 이걸 빌미로 해서 야, 너 이런 거 보냈지? 이거 뿌린다? 그러니까 아이는 어떻게 되죠? 겁먹죠. 왜? 겁을 먹는 이유가 왜 있을까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부모나 선생님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 아이가 우통 벗고 찍은 사진을 밖으로 보냈을 때 그걸 가지고 키득키득 웃으면서 야, 이거는 너 이거 외설적이야. 이거는 나쁜 짓이야. 또 부모들 같은 경우는 화를 내면서 아이를 야단을 치겠죠. 학교에서는 야, 이렇게 하는 거는 너희들은 이건 징계받을 그런 어떤 행동이야. 아이들이 왜 무엇 때문에 그러한 것을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생각은 물어볼 생각도 안 하고 이미 기득권들이 그 아이들의 행동을 판단을 내려놓다 보니까 아이들은 이런 것들을 감추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쪽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가죠. 시키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쌓이는 게 점점점 더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벗어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식을 가르치는, 지식에 초점을 맞춘 공부 방법에서 오는 그러한 하나의 역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이제 집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게끔 해야 될 것인가? 이제는 부모로서 여러분들께서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여기에서 지식에 초점을 맞춰가지고서는 이렇게 배우는 거 하고 지식인들, 기득권들의 그런 어떤 눈에 맞춰가게끔 이렇게 훈련을 시켜 놓으면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는 부모가 아이를 곱게 키워서 말 그대로 이쁘게 단장하고 저희 먹을 것도 충분히 주고 그래서 참 화장도 저희 예쁘게 단장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사자한테 먹잇감으로 던져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바로 그 사냥을 하는 그 사냥꾼들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결정권자죠. 그래서 사회 지도자가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어떤 종교단체에 들어갔는데 이 종교단체의 지도자가 쓱 가다가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잘 따라오네. 그래서 살짝 돌려가지고 사이비로 빠진다. 이 아이들은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 부모님들 어떻게 하죠? 그 앞에 가서 내 아이들 돌려주세요 라고 시위도 하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네 자식인데 네가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라고 이야기하죠. 요 박사방이라고 하는 그 사건도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그 피해가 그렇게 입었을 때 부모들은 가슴을 미어지겠죠. 그거를 안다면은. 예. 그런데 그 이전부터 아이가 공부를 해가는 과정에서 이미 그 아이들은 내가 감춰야 될 것, 내가 보이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들이 두려움이 돼서 오히려 자기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제약이 돼버리고 오히려 노예화 시켜지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것 있죠. 여러분들께서는 지식을 강요하는 지식에 초점을 둔 공부를 그 사회에서 강요한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따라갔을 때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는 각오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그러한 지식인들의 노예가 된다 하는 것도 결국은 부모님들의 그런 어떤 영향도 있었다는 것을 그때 가서는, 그리고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죠. 모든 것들은 예방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예방을 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아이들도 나를 따라왔을 때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을 익혀갈 수가 있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노예화돼 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생각을 내가 결정을 못 내려서 그 사람들에게 결정을 맡기고 기득권자들의 결정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냥 스스로가 노예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아이들의 미래는요, 아이들이 써갈 수 있게끔 하얀 백지만 남겨주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이들은 얼마든지 쓰고 그리고 지울 수 있거든요. 그런 자유가 주어졌을 때 아이가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스스로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을 키워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박사방이라고 하는 것, 이것 제가 앞서서 글을 써서 다음 카페하고 이런 데다가 좀 올렸는데 읽어보신 분들은 좀 그 내용을 보셨겠지만은 실제로 박사방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은 가해자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가해자들의 사회에 존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줄이겠다는 쪽으로 접근을 하죠. 저는 반대로 접근을 해야 효율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의 수를 적게 해야 가해자가 생기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피해자들의 수를 어떻게 적게 할 수 있는가? 방법은 하나죠. 공부하는 그 교육의 방법,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법, 학생들이 배우는 방법, 그 자체를 다 뒤집어야 됩니다. 지식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실제로 사고력에 초점을 맞춘 걸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번 강의에서는 제가 그런 내용들도 합쳐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런 일상생활과 또 공부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접목시켜가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아이들의 미래는요, 정해지지 않았고 아이들은 스스로도 용기도 있고 그거를 할 만한 결단력도 있습니다. 그거를 막는 것은 부모이자 선생님들이자 사회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들을 부모님들만이라도 아이들에게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하셔야 아이들에게는 말 그대로 미래는 아이들의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